네, 공인중개사 법령편 마지막 테마인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관련된 나머지 문제 해결해서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편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재 351페이지 21번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한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기억 맞는 말이죠?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자격 취소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공인중개사법상 성립할 수 없는 얘기죠. 자격정지 처분은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일이지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관청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는 사유인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것이고요. 리을,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 등록을 취소하였다. 리을은 맞는 지문이죠. 구가 없는 시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군산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양도대여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리을은 맞습니다. 미음,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게시 의무 위반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그 처분권은 등록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등록관청인 춘천시장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기억과 리을만 옳습니다. 두 개가 정답입니다. 2항 정답. 2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등록증 양도대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였었고요.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다. 이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것과 함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이전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그 순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그 순간 이미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는 그자의 등록대장 등이 여전히 유효하게 관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획일성의 문제 때문에 등록관청은 형식적으로 반드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때에는 사전 구제 절차로서의 청문회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디귿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정보망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다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정보망에 거짓된 사실을 공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고,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도 업무정지.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다라고 묶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미음 최근 1년 이내에 3회에 거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될 뿐입니다. 비읍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있는 9가지의 금지 행위는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금지행위 위반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입니다. 그 다음 시옷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도장 위반은 정지라고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 위반이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위반이면 자격정지 사유일 뿐입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겠네요. 1항 정답입니다.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러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이 어떤 행정처분과 어떤 벌칙에 속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33조에 있는 1항의 9가지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모두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행정형벌의 관점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에 1, 2, 3, 4호까지는 1년 1천, 5, 6, 7, 8, 9호는 3년 3천 갑니다. 이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금지행위는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 세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중에 정답은요.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정답이 되겠죠.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이거는 형벌 3년 3천 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이니까요. 그 다음 2항 이중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형벌은 문제와 같이 1년 1천이에요. 그러나 이중 등록은 행정처분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던 거죠. 3항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금지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같은데 이건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 7번째 금지행위죠. 형벌이 3년 3천 갑니다. 형벌이 다릅니다. 4항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 4번째 금지행위죠. 여기까지는 형벌이 1년 1천입니다. 그래서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의뢰인 쌍방을 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 물론 금지행위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같지만 이건 6번째 금지행위죠. 형벌이 3년 3천 가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4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3년 3천입니다. 니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어 했다.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되어는 한 자와 받은 자가 모두 다 1년 1천 가는 거죠. 하나 있고요.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 방금 전 문제지문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형벌 3년 3천 가는 금지행위입니다. 리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죠. 다만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에 속한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년 1천 갑니다. 2개. 그 다음에 미음,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형벌 사유는 아니고 행정질서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일 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는 니은과 리을 2개입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2항 보시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사유였었던 거죠. 이 개인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의 효과는 방금 전전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3항이 틀린 지문인데 이거는 사례로 문제가 나오면 꽤 많이 헷갈려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테마 정리에서는 요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는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들 다 묶어 정리해 볼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죠. 그래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전에 비록 등록 취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폐업 기간 3년을 초과하고 재등록하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그때는 폐업 기간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해도 폐업 전 위반 행위로는 업무정지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27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을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명시한 의사가 없어 관계당국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이 각각 받게 되는 죄책은 그랬습니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는데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고발을 했답니다. 그러면 위반 행위자인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고요. 공인중개사법 50조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즉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망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양도대여 행위인데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는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모두 다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디귿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죠. 리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겠습니다. 미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한 자,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는 한 자와 받은 자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한다고 했었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3년 3천 가겠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9번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항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한 거죠.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 첫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형벌 1년 1천 가죠. 근데 2항 분양권 전매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이거 뭐 했죠? 중개업을 했어요. 누가? 중개보조원이.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형벌의 양형면에서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벌칙 규정 중 행정형벌이란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를 묻는 거죠. 1항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3년 3천입니다. 2항 미등기 전매 알선 등 투기 조장 3년 3천이고요. 3항 관계법령이 금지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3년 3천. 4항 당사자 쌍방대리하는 것도 3년 3천인데 5항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1년 1천이죠. 5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습니다. 1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2항 휴폐업 신고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항 거래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사본 교부 의무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항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항 개시 의무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1, 2, 3, 4, 5항 지문은 모두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31번에서 물은 것은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죠.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도 그렇고 보증관계증서사본 교부 의무 위반도 그렇고 개시 의무 위반도 다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의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나설 자리가 아니죠. 이거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하는 사유인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인 겁니다. 3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기업,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그건 3년 3천이죠. 틀렸고요.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1년 1천 가는 사유입니다. 디귿 의뢰인과 직접거래 3년 3천 맞고요. 리을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맞고요. 미음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소속은 1년 1천 맞죠. 디귿 리을 미음까지 맞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등록조, 상대적 등록조 사유고 9가지 금지행위 중 첫 번째 위반이니까 형벌 1년 1천 가는 게 맞습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항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벌칙 내용 달라요? 둘 다 1년 1천 벌칙이 같고 행정처분도 같습니다. 둘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요. 3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자격 취소 사유는 맞지만 형벌 사유는 아닙니다. 행정형벌 없습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노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아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이 비밀준수 의무 규정에는 있죠.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5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가 있다. 근거 규정 없는 얘기입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34번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고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일 뿐입니다.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행정형벌 1년 1천이지만 행정처분 사유에는 별도 규정 없습니다. 3항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물건을 공개했을 경우 형벌 1년 1천이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 방법 위반 1년 1천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로서는 유일한 공인중개사법상 형벌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이기도 합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 의무 위반 시 형벌 과할 수 있나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행정처분 사유일 뿐이죠. 5항 중개보조원이 법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과할 수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겁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3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 갑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는 거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 이하가 아니고요. 1항 틀렸고 2항 등록관청은 연수교육을 지정기간 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연수교육 수료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나서야 되겠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3항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병이 중개업무에 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을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에서 적용이 있는 거지 행정질서벌에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에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1년 1천 사유니까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최고 1,000만 원까지만 선고될 수 있을 뿐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 무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처해질 수 있죠.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는 한 자든 받은 자든 1년 1천 가니까요. 5항이 정답입니다. 36번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년 1천 아니에요. 3년 3천이죠. 2항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역시 1년 1천 아니에요. 3년 3천이죠. 그 다음 3항 자격증 양도대여는 3년 3천 아닙니다. 1년 1천이죠. 4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명칭 사용한 거 1년 1천이 맞습니다. 5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맞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1항 중개 완성 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이고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1항이 옳은 점은 정답이고요.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맞는데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 처분할 거죠. 처분권자가 틀렸고요. 3항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처분 금액이 틀렸네요. 4항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틀렸습니다. 5항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협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언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처분하는 사유인 거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38번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부과권자로서 옳은 것은 1항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부과 금액이 틀렸네요. 3항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부과권자는 신고관청,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4항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요. 처분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금액도 틀렸고 처분권자도 틀렸네요. 그 다음 5항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누락에 따르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 불응한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편 모든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여기서 70%,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